이 비행기를 어떻게 찾게 되셨어요? 내가 이 비행기를 찾게 된 건 중국이가 역사의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는데, 이 비행기를 찾으러 온 사방에 미국에까지도 연락하고 중국에도 연락하고 왔어요. 그 사람들 시켜서 미국에 있는 그 아리조나가 어디 그 비행기 그 소위 말하면 운동묘지까지 찾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몇 년간에 거쳐 찾다가 보니까 다행히 이 비행기가 대한민국 공군에서 갖고 있었어요. 똑같은 기종의 비행기를 갖고 있길래 다행이다. 그 당시에 그 임시정부에서 장선 선생님 타고 왔던 그 C-47기는 이미 폐기가 됐고, 그거랑 똑같은 기종이 대한민국 공군에서 갖고 있었길래 그걸 찾아갖고 여기다 갖다 놓게 된 거죠. 원래 미군 그 C-47기를 타고 일본이 항복에 있을 때 8월 15일 날 항복을 했는데, 8월 18일 날 우리나라의 광복군, 그러니까 정규군대죠. 처음으로 우리가 일제 수탈당하고 식민지로 돼 있었을 때 많은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 처음으로 정규 군대가 이 나라를,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이 나라에 이제 정진대 선발대로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올 때 C-47기를 타고 여의도로 들어왔는데, 그게 1945년 8월 18일이죠. 그때 일본이 항복은 했습니다만은 아직 무장해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본군이 아직 진주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그 비행기에는 미군하고 그다음에 우리 광복군, 정규군 광복군하고 또 미군에 속해 있는 미국 시민권자에는 미군,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죠. 한국계 미국인이 또 4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의도로 비행기가 C-47가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서 대치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는 이제 무장을 했습니다만은 몇 명 안 되고, 들어오신 분이 순수 우리 광복군은 이범석 장군을 필두로 김준엽 선생, 또 노능서 선생, 장준하 선생, 이 4분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서 비행기가 여의도 공항에 이제 내렸을 때 일본군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촉즉발 총을 쏘게 되면 서로가 이제 전투가 붙어서 아마 우리 광복군 처음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규 광복군이 몰살을 했겠죠. 왜냐, 숫자도 작고 그 당시 인천 이 경기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군대가 그 탱크와 기관총과 모든 많은 숫자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촉즉발 서로가 싸움하게 된 그런 상태에서 일본 군대에서도 일본 군들이 상당히 흥분해갖고서는 이제 싸움하려고 그랬고, 그런데 자기네가 항복은 했지만 아직 무장해제하는 소리는 못 들었다. 그러니까 서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다오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에서 회항을 이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넣고 가야 되니까 기름 좀 달라 해갖고서는 하루를 묵게 되죠. 그 여의도에서 일본군 그 숙소에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떠나는데, 숙소에서 일본군 그 주둔 사령관에게 또 항복주 아닌 항복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임시정부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서안에서 그해 11월 달에 일본이 항복하고 미군이 허락하여,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미군의 허락하에 우리 임시정부 김무 선생님을 비롯해서 일진이
이제 김포공항으로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역사에 그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려지고 또 왜곡도 좀 시키고 한 게 있어요. 그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우리 광복군 군대가 들어온 건 8월 18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왔던 분들의 이름들이 제가 그 비행기를 지금부터 한 5-6년 전에 그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많이 찾아 나섰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 있는 그 서혜성 작가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비행기를 찾아 가지고 이제 여의도 공항에다 갖다 놓게 됐죠. 그럴 때도 많은 분들이 그 뜻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도 그 비행기가 도착하게 된 아주 진정한 역사적 의미, 사실을 조금 이제 희석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갖고 좀 마음이 좀 아프죠. 그때 김구 선생님께서도 그러고 장준하 선생님도 그 당시에 8월 18일 날 우리 정진대가 들어왔을 때 일본군이랑 전투를 했었어야 된다. 만약에 그 당시 전투를 했으면은 아마 숫자 몇 명 안 되니까 일본군에게 몰살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몰살을 당하는 반대급부가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군대가 일본군이랑 정규 싸움하다가 이제 전부 산화됐으니까 이 대한민국 광복군은 우리를 승전국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김구 선생님도 그 당시 나중에 이 아까운 청년들, 가장 아끼는 청년들, 학도병 출신들이 가서 죽는다는 건 내가 못 보겠지만 만약에 그때 싸움하다 죽었으면 우리가 승전국이 될 수도 있었다 하는 그런 이제 후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장 선생님 같은 분도 훗날 그때 왔던 김준엽 선생 또 노능서 선생 이런 분들이랑 매년 8월 18일 날 만나서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오늘날 소위 외국 군대에 흔들리는 그러한 일은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나누죠. 그래서 여의도에 갖다 놓은 그 비행기 C-47기의 역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일인지 해방이부터 제가 갖다 놓기 전까지도 그 사실 자체를 역사 교과서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요즘 와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상당히 미미하게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독립운동사도 그렇지만 우리 그 정치사, 임시정부에서 한 일,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우리 위상을 찾는 일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도 그렇게 좀 아주 굉장히 희석시키고 그다음에 좀 알려지지 않게끔 뭐 몰라서 그랬다면은 다행입니다만 일부러 그러지 않았느냐. 일부러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부러 작게 만들어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게끔 하지 않았냐 하는 그렇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나라가 저는 완전 자주 독립이 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독립운동했던 분들, 광복운동했던 분들 이제 많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들이 항상 생전했을 때 생각한 게 이 나라가 우리가 찾으려고 그토록 애를 써서 싸워왔는데 결국 1945년 8월 15일이 우리의 손에 있는 완전 자주 독립국이 안 되고 외세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흔들림을 당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하는 것에서 상당히 마음들을 아파하는 걸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죠. 듣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이렇게 돼서 다시 뒤돌아보면서 미래의 우리나라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남겨줄 것인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저희 선친인 장준하 선생님은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험한 그 탈출 경로에서 임시정부 찾아가는 길을 갔다 전리길을 갔다 하셨는데 저는 자식으로서 이런 생각입니다. 그분이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후손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못난 조상을 다시 또 한번 우리가 답습할 수는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현재 못난 후손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추론은 그렇습니다. 이미 그때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태평양 전쟁을 해서 미국이 승전했죠. 이겼죠. 미국이 이겼습니다. 근데 일본은 패전국이 됐는데, 그리고 한반도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일본 측은 자기네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자기네 땅을 미국에 뺏겼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지금도 그런 걸, 뭐 독도 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극우적인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군국주의들, 그들의 생각은 한반도가 자기네 땅인데 미국의 전쟁에서 져서 뺏겼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시탐탐 때만 되면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들어오려고 미국이랑 합작을 하고 그러죠. 그 이전에는 보게 되면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실 그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에서 이겼을 때는 일본 열도를 미국이 점령을 하고 연합국인 뭐 소련이나 중국 해서 일본 열도를 놀아서 분할 통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일본 열도는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한반도를 쪼개갖고 놀아갖고 이제 자기네들이 그 다시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종속적인 나라로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란 나라가 소련의 공산화가 미국으로 번지는 그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한반도에서는 소련도 상주하다 보니까 거기가 뺏기면 안 겠다 싶어서 한반도를 이제 자기네가 소련이랑 분할해서 이제 점령하게 됐죠. 그러면서도 이 점령해서 한반도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했을 때 그 관리 방법, 그때 우리 한국인을 관리하는 방법, 우리 한국인들이 상당히 조선인들이 똑똑하고 그 임시정부에도 싸움도 잘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한 걸 끝에 그 당시 일본이 36년간 이 땅을 지배하면서 우리 민족을 이제 관리했던 그 노하우를 전수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돼 갖고 이 한반도가 친일파들이 득세를 해서 미 군정하에서 같이 이 나라를 갖다가 지배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게, 소위 군정 3년 동안 그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소위 뭐 권력에 취한 정치꾼들이 그 군정과 친일파들과 합세해 갖고 이 나라를 완전 자주 독립국이 아닌, 또 한편 간접적인 지배를 받는, 그리고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정치적 기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서는 이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소위 말하면 친일이라는 것을 정리를 못하고, 그리고 외세를 정리 못하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외국 군대가 이 나라에 반으로 나눠서 점령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반 독립국가, 완전 독립은 반 독립국가 형태로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가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그 영향이 미국과 일본, 이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갖고선 자기네들의 어떤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나라를 갖다가 그들의 그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그들이 이제 한반도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들을 많이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자생으로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꾼들이 외세의 등을 업고서는 이 나라의 기득을 누리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쳐져야겠다. 국민들은 깨어나서 그러한 자들을 소위 말해 이 나라에서 기득이라든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계급에서 몰아내고 진정으로 이 나라의 자주 독립과 민족 의식이 강한 그러한 소위 정치인들, 그러한 지도자들을 지지했고 그런 분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관리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이제 장 선생님이 쓰신 돌베개라는 회고록에 다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18일 날 정진대로에서 들어왔다가 일본군이랑 대치했다 나갔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김구 선생을 다 모시고 임시정부 임의원들하고 그때 10몇 분이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들 요인들하고 들어왔을 때 장 선생님이 모시고 들어왔죠. 그때 비행기가 그 서해 바다를 넘어서 들어왔을 때 모두들 비행기 안에서 애국가도 부르고 그 감격해서 그랬는데, 막상 김포공항에 내려보니까 환영하는 인파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국민에게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자기네들이 다시 어느 일정 기간을 갖다가 이 나라를 점령해서 관리하려고 했던 그 전략이 이미 있었던 거고, 그런 한반도의 자기네들이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멀리 올라가면 1910 몇 년도에 가스라하고 데프트가 밀약을 했을 때부터 이 한반도는 그들의 놀이개감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을 때 내려서는 모두들 기쁜 마음보다는 슬픈 마음으로 미군이 제공하는 밖에 내다 보이지 않는 장갑채 실려갖고 경교장으로 들어갔죠. 장 선생님은 들어가서 그 당시 나이가 20대니까 젊은 나이인데, 그래도 김구 선생님께서는 제일 믿고 학도병 출신이고 또 똑똑하니까 들어와서 대국민 성명서도 장 선생님이 쓰셨고, 그 다음에 경교장에서 있으면서 비서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젊은 나이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그나마 그 당시도 좀 약간의 무슨 기득 같은 걸 갖다가 부리느라고 아마 장 선생님이 역할이 크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장준환 선생님이 자기 친구는 최모 씨가 이승만 이화장에 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과의 관계를 갖다 이렇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젊은 나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았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회의를 느껴서 경교장에서 떠나갔고 장 선생님이 갈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1949년 제가 태어난 1949년도에 김구 선생님이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건 이제 역사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요즘 와서 이 나이 돼갖고 우리 역사책을 쭉 보면서도 왜 역사의 진실과 그다음에 사실, 이걸 팩트를 제대로 쓰지 못할까 아직까지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결론은 외세 때문에 그렇다. 외세 때문에 그들이 눈치 보기 때문에 그걸 진실을 쓰지 못한다, 우리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가 진정한 자주 독립국이 돼야지만이 이 모든 것을 다 밝혀내고 국민들도 자랑스러운 나라를 지탱하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